그리고 이거는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협소주택을 짓기 위해서 대출에 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께서는 이 대출 상품을 꼭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이거 받으려고 엄청 애썼어요. 이자가 무려 0.7%. 0.7%. 안녕하세요, 안엽수입니다. 오늘은 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협소주택을 짓기 위해서 이제 자금 운용이 중요한데, 그중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보통 협소주택 지으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대출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부자이시면 대출 없이 그냥 현금으로 지으시면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협소주택 지으시는 분들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받으실 텐데, 협소주택 지을 땅과 건축을 올릴 이제 시공비, 대표적으로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땅을 대출받을 것인지, 시공비를 대출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땅과 시공비를 전부 다 대출받을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 대출받아도 되긴 하는데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고, 협소주택을 지으실 분들의 자금 사정에 맞게 대출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으셔야 될 텐데, 먼저 토지담보대출이 있어요. 이게 토지담보대출이 보통 이제 땅이 대지, 임야, 전, 답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이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대지라고 하거든요. 땅을 매입하실 때는 잘 보고 하셔야 되는데, 땅이 대지여야 토지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임야, 전답 이런 걸로는 사실 의미가 없고, 근데 이제 협소주택이라는 게 넓은 땅 같은 이제 임야나 전 이런 땅을 가지고 있는데, 협소주택을 지으실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심 안에 들어가야 되시는 분들이 협소주택을 대부분 선택을 하시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 용도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올릴 돈이 없다고 하시면은 건축자금 대출이라고, 이제 협소주택이 지어질 건물을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건축설계 사무소를 이제 다니시면서 상담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하셔가지고 설계가 나오면은 그 해당 설계 사무소에서 이제 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하실 거예요. 해당 구청에 이제 건축 허가가 나오면은 앞으로 지어질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어질 협소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면 되고요. 근데 둘 다 자기는 땅을 살 돈도 없고 집을 지을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당장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현재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나 이제 빌라, 원룸이 자기 집이다, 자기 거다. 그 집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으시고 그 자금을 이제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전세로 살고 계시면은 전세 보증금으로도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집주인이 동의해 주시지는 않으시겠죠. 이게 아마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조건이 전세 만료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야 돼요. 전세 만료 기간이 막 2달, 한 달 남았는데 이제 그거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들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협소주택을 짓기 위해서 대출에 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께서는 이 대출 상품을 꼭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이거 받으려고 엄청 애썼어요.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인데요. 이게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서울시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서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무거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이 될 지역들이 엄청 많이 취소가 됐어요. 그런 이제 해당 사업들을 탐탁치 않게 생각해서 재건축 취소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취소가 된 곳에는 이제 오래된 건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이자가 무려 0.7%. 0.7%. 역대급이죠. 진짜 역대급이에요. 이거 안 하면 손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게 이제 9억이어야, 좀 오래된 집이어야 가능한 것 같고, 이게 좀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선 검색창에서 집수리닷컴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서울시 집수리닷컴으로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집수리에 관련된 공구들도 임대를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런 이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대출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대출에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지원 대상이 노후 불량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오래된 건축물이어야 되니까 20년이 경과해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런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꼭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조건이 이제 세부 융자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집수리가 이제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은 6천만 원으로 대출을 해주네요. 네, 이거는 이제 보증으로 해주는 거고, 신축은 단독의 경우 1억.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금리가 0.7%.
0.7%입니다. 얼마 전에 난리난 서민형 뭐 전환대출 뭐 해가지고 1%대라고 뭐 많아야 뭐 2%대 그러는데 이거는 0.7%. 진짜 역대급이죠. 그래서 협소주택 지으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아셔가지고 이걸로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한은 3년 거치에 이제 10년 균등상환. 그러니까 이게 조건도 상당히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은행에서 이제 이 상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살펴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세부 사항들을 쭉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연락처도 쭉 나와 있어서 여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여쭤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 전화 많이 해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은행 가셔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자기가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다고 하면서 여기 막 들어가셔가지고 찾아보시고 그 담당자분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면은 당황해하지 마시고 이 관련된 사이트 주소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가지고 그분들이 먼저 숙지를 하게끔 만든 다음에 다시 나중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제대로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게 은행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행 가서도 거기 담당자분께서 이거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먼저 일찍 가셔가지고 이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한 다음에 우왕좌왕 하시면은 이거 나중에 또 다시 올 테니까 알아보시고 그때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알아보시고 협소주택 지으실 때 꼭 요걸로 지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한 명도 안 계셨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막 그거 전화해서 알아보시고 뭐 다시 막 찾아보시고 해가지고 상담 받는데 좀 이게 시간이 오래 소요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아시고 찾아가셔서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조건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협소주택을 짓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